서울의 봄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민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새하얀 블라우스와 감색 스커트는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민지가 대기업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3개월 동안 준비한 면접, 그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죠. 이 회사는 민지가 학창 시절부터 꿈꿔온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복지 제도와 탄탄한 기업 문화로 유명한 한성그룹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천국의 문이라 불렸죠. 할 수 있어. 민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이 있었어요. 민지는 구두를 신은 발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죠. 그때였습니다. 언덕 중간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리어카에는 큰 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끗 보더니 모두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치 냄새 나네라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길을 피해 걸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죠. 면접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리어카 뒤로 가서 함께 밀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이 늙은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밀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리어카를 밀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통 하나가 기울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며 붉은 김치 국물이 튀어올랐고 민지의 하얀 블라우스와 감색 스커트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죠. 오늘 중요한 면접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요.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면접장으로 가기로 했죠.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면접장 입구,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김치 얼룩이 선명한 민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몇몇 지원자들이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민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다음 지원자 민지 씨. 안내원의 목소리에 민지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뒤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성과 중년의 남성, 그리고 노년의 남성이었죠. 민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중년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몰골로 들어왔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면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출근길에 노인을 돕다가 면접이라는 게 장난입니까? 여성 면접관이 민지의 말을 자르며 물었죠. 이런 상태로 오시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책임지실 건가요? 민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수개월 동안 준비한 면접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탈락입니다. 나가세요. 여성 면접관의 단호한 선언에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노년의 남성 면접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드러나 봅시다. 여성 면접관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노년 면접관의 권위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졌어요.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언덕길에서 김치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갔지만 저는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김치 국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늦거나 이대로 시간에 맞추거나. 민지는 눈을 들어 면접관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겉모습은 지금 이렇지만 제 능력과 열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노년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면접은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긴장 속에서도 수개월 동안 준비한 답변을 막힘없이 이어나갔어요. 그녀의 답변에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붉은 얼룩이 묻은 옷차림으로 들어갔던 민지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민지는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나갔습니다.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장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지는 가까운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치 국물로 얼룩진 옷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죠. 어쩌면 이번 기회는 정말 날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면접실 안에서는 면접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자는 겁니까? 이미지가 생명인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중년 여성 면접관 박 부장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답변의 질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중년 남성 면접관 김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복장은 기본입니다.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박 부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노년 면접관 이 전무가 말했죠.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도 면접에 온 것은 약속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우려 했다는 점은 우리 회사의 창립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닐까요? 김 이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이 전무는 깊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거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보류합시다. 면접관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회장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는 이 전무가 민지의 면접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옷차림으로 면접에 왔지만 그 이유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전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IMF 직후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던 시절의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때 그는 손수 김치를 담가 직원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죠. 그 작은 정성이 회사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그 후로 매년 4월 5일에는 김치 봉사를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내일이 회장은 문득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4월 5일, 바로 그 김치 봉사의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기억 속으로 IMF 직후에 혹독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었어요. 그때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족 대대로 내려오던 김치 담그는 비법을 활용했죠. 손수 김치를 담가 직원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떠나지 않은 직원들 덕분에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4월 5일에는 김치 봉사를 전통으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 함께했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죠. 이제는 그날을 기억하는 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바쁘다고 외면하지. 회장은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내가 기억하면 아직 이 회사 괜찮은 거겠지. 그날 아침 회장은 옛 전통을 혼자라도 지키기 위해 김치를 싣고 직접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매출의 기업 회장이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거리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단 한 명의 손길.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지원자의 이름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민지입니다. 마케팅 부서 신입 지원자죠. 이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 그 지원자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시오. 이 전무는 놀란 표정이었죠. 회장이 직접 신입 지원자를 만나는 일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그렇소. 아침에 김치 리어카를 밀던 사람이 바로 나요.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그 지원자에게서 우리 회사의 초심을 보았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한성그룹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후 2시까지 회사로 와주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혹시 면접 때 옷차림 때문에 회사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꾸중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민지는 이번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준비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게 마주하겠다는 마음이었죠. 한성그룹 본사 앞에 다시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다가왔죠. 김민지 님이시죠? 회장실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긴장감도 높아졌어요.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죠. 긴 복도를 지나 고풍스러운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민지 님이 오셨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넓은 공간에 우아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방 안쪽 웅장한 책상 뒤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지는 공손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민지가 자리에 앉자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 아래 굳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다 문득 민지는 회장의 얼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주름, 그 눈빛,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김치 리어카를 끌고 있던 그 할머니요.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언덕길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한성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녀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놀랐겠지만 우리 회사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어. 매년 4월 5일 회사 창립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직접 김치를 나누는 날이요. 회장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나는 계속 그 전통을 지켜왔소. 민지는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내가 김치통 끌고 있던 거 당신밖에 안 도와줬소.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 심지어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냥 지나치더군.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소. 민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요. 회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더군.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IMF 때 우리는 모두 가족이었소. 서로 도우며 버텼지.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약속했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회장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초심은 잊혀졌소. 요즘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고 남을 돕는 일은 귀찮아하지. 그는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뽑겠소. 이유는 충분하니까.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제 면접 점수는요? 다른 지원자들보다 점수? 회장이 웃었어요. 물론 당신의 답변도 훌륭했소. 하지만 나는 숫자보다 중요한 걸 봤소. 당신의 인성,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진짜 역사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IMF 시절, 김치를 나눠주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그를 둘러싼 직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남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었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희미해진 것 같아 늘 안타까웠어요. 민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성그룹의 성장 과정을 보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회사의 모습, 그리고 매년 4월 5일마다 이어진 김치 나눔의 전통까지.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진에는 회장 혼자만 김치를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당신의 공식적인 첫 출근일이요. 하지만 내일 4월 5일 김치 봉사에 함께해 주겠소?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 뒷마당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홀로 김치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곧바로 도왔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역 노인정과 고아원이요. 우리 회사 창립 초기부터 방문해온 곳이지. 회장이 대답했어요. 둘이 함께 리어카에 김치통을 실었습니다. 민지는 어제와 같은 언덕길을 오르며 회장을 도왔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죠. 회장과 낯선 여성이 김치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신기했을 테니까요. 첫 번째 방문지인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노인들은 회장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오셨군요. 이 김치가 1년 중 가장 맛있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올해는 도움이 생겼소. 우리 회사의 새 가족이요. 민지는 노인들에게 정성껏 김치를 대접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노인들은 기뻐했죠. 한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가 이런 일에 함께하다니 참 보기 좋구나. 다음 방문지인 고아원에서도 아이들은 열렬히 그들을 환영했어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김치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도 나눠주었습니다.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루 종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성그룹의 진정한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한 건물과 높은 연봉이 아닌 이웃과 나누는 마음이 이 회사의 핵심이었죠. 민지 양,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우리 회사의 영혼이요. 이 정신을 다시 살려주길 바라오. 민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민지의 공식적인 첫 출근일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지 씨 환영합니다. 먼저 사원증부터 받으시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인사팀 직원은 회장실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특별히 회장님께서 직접 사원증을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놀랐지만 따라갔죠.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이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사원증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민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임원 여러분, 김민지 씨는 특별한 인재입니다. 그녀에게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발견했소.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잃지 마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요. 민지는 깊이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소. 김치 한 통으로 시작한 이 회사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하오.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민지를 강하게 반대했던 박 부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첫 출근을 마치고 민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녀는 사원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이 아닌 진심으로 평가받은 첫 직장,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면접에서 만났던 이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적응은 어떤가요? 이 전무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직 많이 낯설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민지가 대답했죠. 이 전무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실 거예요. 프로젝트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회사의 옛 가치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십니다. 민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것은 부담이면서도 영광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온 뒤로 회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죠. 그날 저녁 민지는 부모님께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대요. 어머,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 국물 때문이에요, 사실은. 한 달 후 한성그룹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안한 마음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민지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지가 입사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회장은 특별히 전 직원이 모이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이런 전체 미팅은 분기에 한 번밖에 없는데 갑자기 왜 소집했을까? 새로운 구조 조정이 있나? 아니면 대형 인수합병 발표? 그때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 회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소. 그때 우리를 지탱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였소. 대형 스크린에 옛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IMF 시절 직원들이 함께 김치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요.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잊어버렸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죠. 그리고 스크린에 민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채로 면접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 달 전 이 젊은이를 만났소. 그녀는 면접 직전에 김치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옷에 김치 국물을 쏟았소. 그럼에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대로 면접에 왔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는 거요. 회장의 고백에 대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매년 4월 5일 김치 봉사 전통을 혼자라도 지키기 위해 변장한 채 거리에 나섰던 거요.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오랜 임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스쳤어요. 민지 양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나눔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소. 모든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오. 회장은 민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이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김치 냄새 나는 약속,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요. 행사가 끝나고 회장과 민지는 함께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30주년 기념비였죠. 회장은 그 옆에 작은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업의 뿌리는 김치 냄새 나는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새로 채용된 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맨 위에 민지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회사의 새로운 바람이자 변화의 시작이었죠. 민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면접 본 그날, 그 할머니가 회장님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도 몰랐죠.